안녕하세요. 박광남의 글로벌 N입니다. 2025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올 상반기, 특히 2분기에 전 세계 우주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는데요. 로켓은 얼마나 더 많이 쏘아 올렸고 또 어떤 위성들이 우리 머리 위를 채우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와 함께 2025년 상반기 글로벌 우주 산업의 주요 동향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25년 상반기 로켓 발사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올해와 작년의 월별 로켓 발사 횟수를 비교한 건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로켓 발사 횟수가 총 149회로 작년 같은 기간 동안 127회에 비해서 약 17%가량 증가가 됐습니다. 5월에는 약 29번의 발사를 기록하면서 올해 가장 많은 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 발사 횟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로켓을 많이 쏘는 것보다 한 번에 더 많은 위성을 더 무거운 페이로드로 올릴 수 있는 대형 발사체의 효율성이 중요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이슈인데요. 아직까지 스페이스X를 제외하고 이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최근 들어서 글로벌 주요국들이 발사대의 병목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발사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획기적인 발사 숫자의 증감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발사 횟수의 증가율보다는 그 안에 담긴 질적 성장에 조금 더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가 이 우주 경쟁을 주도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정답은 미국입니다. 네, 2분기 국가별 로켓 발사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로켓 발사에서 미국이 약 68%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1분기 63%에서 약 5%포인트나 더 상승한 수치인데요. 이는 역시 스페이스X를 필두로 한 재사용 발사체 기술의 독보적인 경쟁력 덕분입니다. 네, 그 뒤를 이어서 중국이 24%의 점유율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미국과의 격차는 크지만 자체적인 우주 정거장과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하면서 꾸준하게 미국을 따라잡으려는 시도를 멈추고 있지 않다는 점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분기는 이 로켓 발사 횟수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위성 배치 현황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총 2083개의 위성이 궤도에 배치가 됐는데요. 작년 상반기에 1358개와 비교했을 때 무려 53%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앞서 로켓 발사 횟수는 17% 증가에 그쳤는데 위성 숫자가 50% 넘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스페이스X의 트랜스포터와 같은 라이드쉐어 미션 덕분입니다. 한 번의 로켓의 발사에 여러 고객의 다양한 소형 위성들을 함께 실어서 궤도에 올려주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더 적은 발사로도 훨씬 더 많은 위성을 우주에 배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폭발적인 위성 숫자의 증가는 아무래도 당연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이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살펴보시면 올해 상반기에 배치된 약 2083개의 위성 중에서 71%에 달하는 1478개가 바로 스타링크 위성이었습니다. 특히 5월 한 달 동안에만 398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배치하는 기업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를 했을 때 스타링크 위성 배치 숫자도 40% 이상 증가하면서 여전히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저궤도 위성 통신 시장의 지배자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작년에 총 위성에 발사된 양이 2080대, 2800여 대 정도 되거든요. 이미 상반기에 2000대를 넘었다는 건 올해 하반기도 사실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되는 한 단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스페이스X의 독보적인 역량은 이 차트에서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올해 상반기 동안 각 기업과 기관이 우주 궤도에 올려놓은 화물, 즉 페이로드의 층 무게를 나타내는데 여기는 위성도 있고요. 우주선 등도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X는 상반기에만 무려 112만 킬로그램이 넘는 넘는 질량을 궤도에 투입을 했습니다. ULA나 중국의 항청 과기그룹 등 다른 모든 기관들의 무게를 다 합쳐봐야 스페이스X의 6%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체 시장의 약 94.7%를 스페이스X 혼자서 사실 감당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독점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라는 거죠. 이는 단순하게 로켓을 많이 쏘는 것을 넘어서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을 안정적으로 우주에 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조금 특별합니다.
이 궤도에 위성을 투입할 때 그 목적을 공식적으로 보고한, 즉 리포트한 위성의 비율인데요. ULA나 아리안스페이스, 인도의 ISRO 등은 대부분 기관들은 100% 위성의 목적을 공개합니다. 스페이스X도 약 84%로 굉장히 높은 편인데 한 개 눈에 띄는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항천과기 그룹인데요. 보고된 위성의 비율이 단 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3%의 위성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이는 중국이 발사하는 위성의 상당수가 국가 안보나 군사적 목적과 깊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상반기 동안 발사된 위성들은 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카테고리별로도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 카테고리별로 보면 통신 목적의 위성이 약 1,400개 이상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시면 스타링크가 있고요. 중국의 천범과 거왕 프로젝트, 그 다음에 미국의 카이퍼 프로젝트도 포함이 되어 있죠. 하지만 주목할 만한 흐름은 저는 또 다른 부분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바로 이 지구 관측 측면에서 위성이 180기 이상, 그리고 순수 군사 목적의 위성이 100기 이상 발사됐다라는 점입니다. 이 미국의 국가 정찰국인 NRO에서 스타쉴드 위성을 가장 많이 발사하기도 했고요. 러시아와 중국도 군사 목적의 위성을 다수 배치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발음이 좀 어려운데 야오간이라고 하는 위성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100여 기의 위성을 발사했는데요. 광학 이미징과 SAR, 전자신호 정보 등을 식별하고요. 특히 인도태평양 남중국해와 대만 지역을 주로 관측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상업위성을 군사 목적으로 채택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트렌드로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저궤도 통신망 경쟁만큼이나 우주를 통해 지상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경쟁 역시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가장 큰 성장을 보이는 것은 민간 통신 위성 부문입니다. 가장 큰 성장을 보인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월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거의 매주 쉬지 않고 팔컨 9 로켓을 이용해서 스타링크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요. 특히 5월에는 무려 398개의 위성을 배치하면서 서비스 커버리지를 공격적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다양한 궤도 경사각을 활용해서 전 지구적인 통신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면서 인터넷망의 성능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 스타링크의 대항마로 꼽히는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도 드디어 본격적인 위성 배치에 돌입을 했죠. 지난 4월 28일 그리고 6월 23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아틀라스 V 로켓으로 각각의 27개의 운영 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래서 총 54개의 카이퍼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저궤도 위성 프로젝트 천범 역시 빠른 속도로 위성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천범은 올 상반기에만 3차례에 걸쳐서 총 54기의 위성을 추가로 발사를 했고요. 이로써 누적 108개의 위성을 확보하면서 중국판 스타링크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중국의 저궤도 위성망 프로그램이죠. 고왕 프로젝트도 저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됩니다. 고왕은 상반기에만 3차례 발사를 통해서 총 24개의 위성을 배치해서 총 누적 34개의 위성이 이제 우주에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고왕 프로젝트의 특이점은 사실 저궤도 위성뿐만이 아니라 이 고궤도 위성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저궤도 위성의 장점인 빠른 통신 속도와 고궤도 위성의 장점인 넓은 커버리지를 결합해서 통신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 2025년 상반기 우주산업 결산 데이터를 쭉 훑어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켓 발사 횟수보다 위성의 배치 숫자가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주 공간의 활용 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둘째, 스페이스X는 발사 횟수, 궤도 투입 질량, 위성 배치 수에서 모든 면에서 시장을 압도하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마존의 카이퍼가 본격적인 배치에 돌입했고 중국 역시 천범과 거왕이라는 2개의 프로젝트로 무섭게 추격을 하면서 이 저궤도 통신 경쟁은 4파전 구도로, 나라로 치면 3파전 구도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 위성뿐만 아니라 지구 관측, 군사 정찰 목적의 위성 발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우주가 경제를 넘어서 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라고 봅니다. 과연 하반기에는 어떤 흥미롭고 놀라운 소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또 다른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N의 박광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